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이정순 씨는 남편 종수 씨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이제 부부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여보, 아침 드세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정순 씨는 평생을 가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제야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오늘 복지관 가시죠. 네, 요가 수업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도 잠시, 딸 지영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그럼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한데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오늘 휴원이래요. 정순 씨는 손녀 하윤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죠. 그럼 우리 하윤이 할머니 집에서 놀까? 할머니, 좋아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죠. 엄마, 내일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볼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정순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복지관 수업도 빠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게 됐죠. 정순 씨 요즘 수업에 안 나오네. 미안해, 옥분 씨 손녀를 봐줘야 해서. 그래도 너무 자주 봐주면 안 돼. 딸한테도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딸이 힘들어서 그래.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정순 씨는 딸을 이해했습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쉬어야죠.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우리 딸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68배 나이에 6살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정순 씨는 친구 옥분을 만났습니다. 정순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요즘 하윤이 돌보느라 좀 그래. 그래도 딸이 고맙다는 말은 하지? 정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영이는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내일도요라는 말을 더 자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글쎄 뭐 딸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한 건 없어, 정순 씨. 아무리 딸이라도 고마움은 표현해야지. 당신도 인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말이 자꾸 맴돌았죠.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인데. 며칠 후 하윤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3월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벌써 우리 하윤이가 초등학생이네.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학교 끝나고 하윤이 좀 맡아주실 수 있죠? 정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지영아, 그건 좀. 엄마, 우리가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데려다 주는 것도 좀 도와주셔야 해요. 학원까지? 네, 피아노 학원이랑 미술 학원이요. 일주일에 4번만 부탁드릴게요. 정순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볼게.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최고예요. 지영은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여보, 괜찮으시겠어요? 학원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우리 딸 힘들잖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그래도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알아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정순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죠. 3월이 되고 하윤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후 일시에 학교 앞에서 하윤이를 데리고 집에서 점심을 먹인 후
3시에 피아노 학원, 5시에 미술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윤아, 빨리 먹어. 학원 늦겠다. 할머니, 나 배불러요. 조금만 더 먹어. 학원 가면 배고파. 저녁 7시가 되어야 지영 부부가 하윤이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정순 씨는 병원 진료 예약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로 한 날이었죠. 지영아, 나 내일 병원 가야 해서. 하윤이를 못 봐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럼 하윤이는 어떡해요? 제가 회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엄마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요.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건강보다 회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아파서 그러는데. 알았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여보,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건강도 챙기지 못하면서 손주만 돌보고 있는 거지? 지영이가 너무했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나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일 뿐인가 봐.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정순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무리하지 말라니. 그날 이후에도 정순 씨는 계속 하윤이를 돌봤습니다. 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 손녀가 사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 씨가 하윤이와 함께 피아노 학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할머니, 할머니. 정순 씨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짚으며 넘어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 학원 선생님이 급히 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순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깁스를 하셔야 해요. 종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고 지영 부부도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지만 지영이 처음 한 말은 정순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하윤이는 다치진 않았죠? 정순 씨는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다쳤는데 하윤이부터 물어보니? 나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야.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온 거예요. 걱정? 진짜 걱정이었으면 내 건강부터 물어봤어야지.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애만 보는 사람으로 보여.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도 내 부탁을 거절 못해서 매일 계단 오르내리면서 학원 데려다 줬어. 엄마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 관심이 없었던 거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가 안 도와줬으면 저 직장도 못 다녀요. 왜 그걸 몰라주세요? 지영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봐줘야 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영이도 진정하고. 사위 성우가 중재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말해요. 지영이도 미안하다잖아요. 여보는 가만히 계세요. 당신은 항상 지영이 편만 들잖아요.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지만 이제 하윤이 못 봐줘.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엄마 그럼 하윤이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희 애잖아.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영은 울면서 병실을 나갔고 정순 씨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손목 깁스를 하고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영이한테 연락 좀 해보세요. 싫어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요. 그래도 딸인데. 딸이라고 다 용서돼요. 나도 서운한 마음 있어요. 한편 지영의 집.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식욕이 없어 그냥 있을래. 지영은 엄마와의 다툼 이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 애만 보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건가?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지영.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지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 정말 최악의 딸이야. 지영은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영. 하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할머니 손 다 나았어요? 하윤이의 물음에 지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지영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엄마에게 하윤이를 맡길 때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미안한 마음이었을까? 나는 엄마가 당연히 봐주는 줄 알았어. 지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엄마 집 근처까지 갔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영은 아파트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그래? 언니 나 엄마한테 정말 못된 짓 했어. 지영은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는데. 먼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달은 걸 보여드려야지. 그날 밤 지영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찢고 다시 쓰다가 또 찢었습니다. 이런 글로 엄마 마음이 풀릴까? 지영은 책상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은 도우미 알아봐요. 갑자기 왜? 더 이상 엄마한테 부탁할 수 없어. 우리 애는 우리가 키워야 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여보, 엄마가 무릎 아프다고 했을 때도 나는 내 회의만 생각했어. 나 정말 최악의 딸이야. 지영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며칠 후 지영은 하윤이와 함께
편지 한 장을 들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한테 이 편지 드려야 해. 엄마, 할머니 화 풀어주실까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지영은 하윤이의 손을 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계세요? 지영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영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윤이에요. 하윤이도 문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니? 엄마, 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릎 아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병원 가시는 것보다 제 회의가 더 중요했어요. 엄마가 다쳤는데 하윤이부터 걱정했어요. 저 정말 최악의 딸이에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영아, 정순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어. 내가 힘든 것도 아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하나도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윤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말썽 피워서 할머니 다치게 했어요. 아니야, 하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순 씨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제 됐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며칠 후 지영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하원 도우미 선생님 구했어요. 앞으로는 엄마께 부탁 안 드릴게요. 지영아,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가 하윤이 데리고 올게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런가?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래. 딸이랑은 잘 됐어. 응,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어. 도와주는 것도 부탁하는 것도 다 선을 지켜야 하더라고. 주말이면 하윤이가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할까요? 할머니랑 꽃 심을까? 좋아요. 정순 씨는 손녀와 함께 마당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하윤아, 꽃도 사람 마음 같아. 너무 자주 꺾이면 다시 피기 어렵거든. 그럼 소중하게 키워야 해요. 그래, 맞아. 잘 돌봐줘야 해. 저녁이 되어 지영 부부가 하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선 정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도와주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다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요.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아요. 응, 그러자.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은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당연해질 때 상처가 됩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